지난 영상에서 제가 갱년기에 먹는 건 그대로인데 이 뱃살이 찌는 것은 대사 기능 저하와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쉽게 말해 내 몸의 보일러가 고장나서 지방을 못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굶지 말고 식단을 바꾸고 잠을 잘 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원장님, 저는 남들보다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대사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식습관 교정과 운동만으로는 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경우죠. 이럴 때 고장난 대사 기능을 강력하게 도와주는 부스터 같은 영양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갱년기 뱃살을 빼는데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베르베린과 요오드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정반대의 체질에 맞다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는 베르베린 타입인가 요오드 타입인가 정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베르베린 타입입니다. 이분들은 열성 체질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나는 밥이나 빵을 먹으면 금방 졸리고 나른해진다. 둘째, 달달한 음식, 밀가루 음식이 미친 듯이 당겨서 끊기가 힘들다. 셋째, 배고프면 손이 떨리고 짜증이 난다. 넷째,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한 거미형 체형이다. 다섯째, 갱년기 후 얼굴로 열이 확 오르고 욱하는 화가 자주 난다. 여섯째, 뾰루지나 두드러기 같은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긴다.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여러분의 뱃살을 빼줄 열쇠는 바로 베르베린입니다. 베르베린이 왜 뱃살을 빼줄까요? 갱년기 뱃살의 핵심은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솟구치고 그걸 잡으려고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는 이 혈당 롤러코스터, 즉 인슐린 저항성 상태예요. 베르베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즉 녹슬어 있는 열쇠인 인슐린을 고쳐서 제 역할을 하게 해 피 속의 당분이 뱃살로 가지 않고 에너지로 쓰이게 돕는 천연 혈당 조절제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베르베린은 우리 몸속에서 대사 스위치, 즉 AMPK도 켜줍니다. 운동을 하는 중이 아닌데도 세포가 운동 중인가? 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지방을 태우는 원리입니다. 베르베린은 사실 한약재인 황련, 황백 같은 약재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이런 약재들을 예전부터 써왔어요. 이 약재들은 맛이 아주 쓰고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몸에 불필요한 열을 끄고 염증을 없애는 데도 쓰죠. 따라서 더위를 많이 타고 얼굴에 붉은 뾰루지가 잘 나고 에너지는 넘치는데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지방간이 있거나 간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몸이 차갑고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피하세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평소 추위를 타고 손발이 찬 분들이 드시면 몸이 더욱 차가워질 수 있어요. 또 소화기가 약해서 자주 체하고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이 드시면 위장이 더 약해져 복통이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드시지 않거나 소량을 드시더라도 꼭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둘째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주의하세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강해서 당뇨약과 같이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당뇨약과 시간차를 두고 복용하시고 저혈당이 온다면 중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두 번째는 요오드 타입입니다. 이분들은 냉성 체질이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 패턴을 보입니다. 나는 남들 더울 때 혼자 춥고 손발이 얼음장 같아요. 입맛도 없어서 적게 먹는데 살은 계속 찌고 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대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아요.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지며 머리카락이 푸석하게 많이 빠져요. 이유 없이 우울하고 무기력해요. 이런 분들은 보일러가 과열된 게 아니라 아예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요오드와 셀레늄입니다. 요오드가 왜 뱃살을 빼줄까요? 요오드는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기름, 즉 이 원료가 없으면 보일러가 안 돌아가듯이 요오드가 부족하면 대사가 멈추고 지방이 쌓이겠죠. 특히 검사상 갑상선 수치는 정상인데도 증상은 저하증과 똑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갑상선 안에서는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만 막상 말초 조직 내의 요오드 결핍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오드를 공급해주면 멈춰있던 대사 엔진이 다시 돌아가면서 체온이 오르고 붓기가 빠지고 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뱃살도 빠지게 돼요. 요오드는 셀레늄과 같이 드시는 게 좋은데요. 요오드가 기름이라면 셀레늄은 점화 플러그예요. 셀레늄이 있어야 요오드가 우리 몸에서 실제로 지방을 태우는 활성형 호르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요오드 영양제에는 셀레늄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여성분들에게 흔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경우, 즉 항체 수치가 높은 분들이 고용량 요오드를 드시면 이 갑상선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고용량 영양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로 섭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간혹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요오드 때문에 해조류 같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음식으로 섭취하는 정도는 안전합니다. 자, 내 뱃살은 혈당 문제, 즉 베르베린일까요? 아니면 대사 스위치 문제, 즉 요오드일까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떠세요? 구분이 되시나요? 열이 많고 식욕이 넘친다면 베르베린으로 열을 식히고 인슐린을 잡으시고, 추위를 타고 붓고 기운이 없다면 요오드로 대사의 불을 지피셔야 합니다. 갱년기 뱃살은 단순히 살이 찐 게 아니라 내 몸의 시스템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남들이 좋다는 영양제를 무작정 따라 드시지 마세요. 내 몸이 불이 난 상태인지 얼어붙은 상태인지 구분하고 그에 맞는 영양제를 선택했을 때 비로소 뱃살이 빠지고 건강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보고 이것만 먹으면 저절로 뱃살이 빠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찍 자고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면서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는 줄이고 대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하루 30분 이상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기본을 지키면서 보조적으로 부스터 역할로 드셔야 뱃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양제 추천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떤 제품을 사야 하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제품 고르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베르베린은 체내의 흡수율이 낮은 편이라 흡수율을 높인 파이터존 공법이 적용된 제품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요오드는 알약 형태도 좋지만 흡수가 빠른 액상 형태 루골 용액 베이스의 제품을 선택하시고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갱년기 여성 질환을 진료 중인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